오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노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당 지도부와 상충되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일단 오늘 노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데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노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 될 전망입니다. 청문회 전 노 후보자가 내놓은 답변서를 보면 노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새 정책 대신 기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겠다, 계승하겠다 이 얘기군요. 네, 장관 취임 이후 주요 과제에 대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선 시장 불안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기존대로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논란에 대해서도 기존 현실화할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에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위장전입 의혹과 아내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노 후보자 측 답변은 갱년기 우울 증상에 의해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취임한 여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혁을 예고했단 말이죠. 뭔가 정부 여당 간의 엇박자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부동산 문제가 시급하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처음 집을 사는 경우 집값의 최대 90%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청년 같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해서 핀셋으로 규제 완화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이 되더라도 현금이 없는 이상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선 부과 기준인 9억 원 이상은 유지하되 노령자나 장기 보용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만들어진 당내 부동산 특위도 다시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 내 온도차가 크고 정부와도 엇갈린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정인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